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 공천 작업이 늦어져 후보자 간 경선은 물론 선거운동 준비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40여 곳의 학교가 신입생 한 명도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섬 지역일수록 이 같은 신입생 감소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운영 중인 소형 경전철 스카이큐브가 운영 2년여 만에 적자 폭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운행 중단 위기까지 놓여 있는데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이 6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만 330여 명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 공천 작업이 늦어져 후보자 간 경선에 혼선을 빚는가 하면 선거운동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계속적인 여야 합의 실패로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24일 9개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데드라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 있다는 비상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여수갑 지역구의 경우 의원 1명을 뽑는 인구 하한선 13만 9천 명에 2만여 명이 부족합니다. 여수갑과 을 지역구가 합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만 어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그 지역이 될 거냐 안 될 것이냐 또한 도서 지역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미지수라 저희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현재 원도심권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당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당은 선거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천 전에 당내 경선부터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사실상 선거구가 전면 무효인 상태에서 사후에 예비 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하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후보 난립과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쓸데없이 후보들끼리 지나친 과당 경쟁을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민심이 분열되고 어쩌면은 정당에서 공천된 후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구가 결정되지 않아 제대로 된 공약은커녕 선거 전략도 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들 확장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막막합니다. 빨리 선거구 획정이 돼야만이 후보들이 열심히 홍보할 수 있고 좋은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기약조차 어려운 선거구 획정. 후보자 정책 검증은커녕 자칫 유권자의 깜깜이 부실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다음 달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리는데요. 올해 전남에서는 40여 곳의 학교가 신입생 한 명도 없이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섬 지역에 자리 잡은 작은 초등학교. 이번 달 2명이 졸업을 하면 학생 수는 고작 6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올해 신입생까지 없어 전체 새 학급 가운데 하나가 없어질 상황. 최근 다른 지역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입학 의사를 밝혀와 그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한 학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 명이 있게 돼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학급 가편성 결과 여수 9곳, 고흥 2곳을 포함해 도내 44개 본교와 분교에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전체의 70%인 30여 곳의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입학식을 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섬이 많은 전남 지역은 전국 수치의 4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합니다. 수업과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자칫 폐교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입생이 없을지라도 이제 기존에 재학생들은 있거든요.
작은 학교 살리기로 이제 역점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교에 들어가는 학교가 15곳. 농어촌 지역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불황에 허덕이던 철강업계가 부분적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과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을 주도해온 중국 철강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중국 수출 냉연 코일 가격이 작년 말에 비해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 등 국내 업계는 자동차 강판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강제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세계적인 가격 상승 추세와 연동될 경우 수익성 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가 운영 2년여 만에 적자폭이 100억 원을 넘어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순천 에코트랜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역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2km 구간에 운행되고 있는 스카이큐브의 누적 적자액이 10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천 에코트랜스는 적자 누적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종착역을 순천문학관에서 갈대밭 데크까지 1.2km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스카이큐브의 운행이 중단되면 철거 비용만 700억 원에 이른다며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이후 인근 택지 분양이 활발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배후단지를 목적으로 개발한 284필지 28만 1,100여 제곱미터의 5천 택지개발지구 분양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매각 필지 가운데 타 지역 거주자의 매수율이 75필지로 전체의 2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조 운곡지군에 매각되지 않았던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5필지도 지난해 말 계약을 완료해 채비지 18,700여 제곱미터 전체를 모두 매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1호 지정과 더불어 정주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목포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전기장판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쉽게 가시지 않은 추위 속에 아직 전기장판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요.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안이 시꺼멓게 그을렸고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대부분이 탔습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연기에 집주인 81살 이모 씨의 아들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전기장판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을 그전에도 불은 자주 안 뗐어요. 앉아 있으면서 추워도 장판 그러면 키고 안에서 그러고 계시고.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화재는 70건으로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전기장판이 70%로 가장 많았고 제품 이상이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잘못된 보관으로 내부 열선이 손상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이나 거짓 효능을 내세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장판도 유통돼 구입 시에는 안전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입하실 때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피복이 손상됐거나 물에 젖었거나 이런 상황들도 세심히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소방당국은 겨울철이 지나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도 접는 대신 둥글게 말아 보관하고 제품에 따라 3에서 7년이 지나면 재구매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수 산단 기업들이 6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재원산업 주식회사와 낙포동 공유수면 18만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립해 화학산업 생산공장과 물류기지를 증설하는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1,250억 원을 들여 여수 산단 중흥동 일대에 30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건립을 위해 주식회사 보임에너지와도 투자 협약을 맺고 지역민 우선 채용과 지역 물품 구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이 입학 시즌을 앞두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복 나눔 사업을 펼쳤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희망날개 교복 나눔 사업의 하나로 2천만 원의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지역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 10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교복 구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늘 순천역 특설무대에서 제1회 순천역 네일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힘내라 청춘을 주제로 인기 TV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미션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과 함께 순천 얼마나 아니, OX 퀴즈 등을 통해 무료 숙박권과 G패드 등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이번 페스티벌이 네일로가 뽑은 전국에서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 1위에 선정된 순천의 위상에 걸맞게 네일러들의 가슴 속에 순천을 각인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겨울철 인플루엔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소아와 임신부 등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의 감염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 손을 씻고 가급적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각 시군이 겨울철 모기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군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비비 등을 투입해 유충 서식지 제거와 대형 건물이나 하수구 집수정 등에 대한 방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군 질병예방팀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후 두통이나 결막염,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시 보건소로 즉각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을 안길과 소하천 정비 등 218건 62억 원의 사업을 자체 설계하고 오는 5월 초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체 설계를 통해 용역 설계비 4억 5천여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30km에 걸쳐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허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22살 배 모 씨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고 차량을 가로막은 뒤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피해자 배 씨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고흥군 동강면 한천 교차로에서 남순천 IC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찰차와 출동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순천 황전면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내일 35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살을 암시하며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순찰차를 일부러 들이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소 동기의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박 모 씨의 돈을 대신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박 씨와 채무 관계가 있는 하 모 씨로부터 7,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원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당시 박 모 씨의 채무 관계를 알았으며 박 씨의 위임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 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방제 기술 개발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방제 기술과 선박 파공 봉쇄 장치 개발 등 모두 4가지의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달 안에 공고를 내고 오는 4월까지 평가를 거쳐 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독거노인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로 맺어주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가족이나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찾아 친구로 맺어줌으로써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